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신설법인이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공사업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토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이 회사도 없고 즉 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토공사업을 이런 경우에 토공사업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신설법인이 등록하는 경우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회사는 있어요. 근데 다른 업종,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경업사업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건설업자예요. 즉 뭐 토공사업 외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같은 것을 등록하고 있다거나 하는 분이 추가로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설명은 1번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의 토공사업 등록입니다.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법인이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거죠. 이 절차를 한번 보면은 법인이 없으니까 개인사업자는 논외를 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없으니까 법인 설립을 먼저 하죠. 법인 설립을 하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요 법인 계좌에 요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자본금 즉 돈을 각출해서 법인에 이제 납입하는 분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발기인들이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걸 법인 계좌에 이체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하는 등록 기준에 관련된 건데 기술자 고용하고 공제조합 출자 예치하고 그 다음에 요 준비된 자본금을 확정하는 기업 진단을 받고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끝나죠. 이렇게 해서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시공능력 평가 또는 뭐 조달 등록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이제 토공사업을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 설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등기소에 하는 거죠. 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법인 설립할 때 요 내용들을 결정을 해서 등기를 하는 건데 이 등기를 할 적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목적이 토공사업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등록 기준과 관련돼서 중요한 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금은 뭐 뒤에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납입 시에 처음에 최초 납입할 때 또는 뭐 최초 납입할 때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한다 하면 증자를 통해서 어찌됐든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을 결정해야 되는데 요 관할 이제 본점 소재지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뭐 보통의 경우에 본점 사무실이죠. 요 본점 사무실의 주소를 등기하는 건데 요 사무실도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사무실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요거를 결정할 때 이거 등기를 한번 하면은 만약에 등록 기준에 사무실이 미달하게 되면은 새로 사무실을 구해서 또 등기를 정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요걸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에 있는 거는 등록 기준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업 목적에는 토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겠죠. 요거는 정관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토공사업을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정관까지 정정을 해서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전에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대표자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임원을 결정하는 거죠. 임원을 결정해 이사나 감사를 결정해서 임원이 취임을 하는데 이 임원들은 이사 감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건산법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결격 사유가 혹시라도 있으면 임원으로 취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상호도 중요하죠. 이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은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가 완료된다는 의미는 법인 이게 인이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 법에서 그 어떤 생명을 부여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니까 등기가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만약에 임차한 경우가 아니고 사업장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죠. 이렇게 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주거래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면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되면은 바로 가까운 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이제 비로소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은 이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개설된 법인의 계좌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납입자본금,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등기가 끝났으니까 발기인이 아니고 주주가 된 거죠. 이게 납입을 하면서 주주로 바뀌는 거죠. 발기인은 아직 법인이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발기인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요 주주들이 보관하고 있는 납입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하고, 여기 자본금 요청 충족이라고 그래서 아직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법인 설립일 또는 증자일로부터 20일 이상 쭉 보관을 하면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좌에, 법인 계좌에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이체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사전 준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자 고용 이후부터는 등록 기준에 관련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공사업을 등록한다, 건설업을 등록한다라는 것은 이 등록 기준을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죠. 자본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만 원 이상. 시설 장비, 토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 시설 중에서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고요. 기술자 2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 예치, 자본금의 일정 금액,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 4가지 등록 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해놨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준비를 해놓고 20일 이상 경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기술자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술자의 종류에는 건산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술자,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국가자격 기술증, 국가 기술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도 여기 세부 종목, 기능사, 보통의 경우는 기능사니까요. 기능사는 기존기 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저 운전, 요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굴삭기 운전입니다. 굴삭기 조정 아닙니다. 굴삭기 조정은 해당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2명 이상 고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경력, 자격 요건들을 신고하고 본인의 분야를 인정받은
분야와 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건설 기술인이라고 합니다. 그 건설 기술인도 요 등록 가능한 기술자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은 단 조건이 있죠.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초급 이상,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니까 초급 이상이니까 어느 등급이든 상관없는데 단지 분야가 토목 분야여야 됩니다. 또는 광업 분야. 광업 분야 중에 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분야 이런 이제 건축과 토목을 같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건축만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력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자격 요건이거든요. 이 2명 이상을 면접을 보시고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된 기술자는 단지 그냥 고용계약서만 작성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서류들은 그냥 바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요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자는 2분을 고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등록 기준을 볼까요? 그 다음에는 요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 공제조합이라는 거는 뭐 보통의 경우에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시겠죠. 근데 이 공제조합은 건설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토공사업 등록을 안 했잖아요. 다른 그 업종 등록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등록을 마쳐야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향후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토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록은 안 됐으니까 내가 그 나중에 등록이 되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예치만 하는 거죠. 금액을. 그 예치 금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7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출자 금액과 동일을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 금액은 예치 금액은 바로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전에 약정을 합니다. 다 그 서류에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면은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공제조합에서 요 서류를 제출하면은 요 요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정식으로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면은 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이 돈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각종의 보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뭐 2년이 지나면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그 코로나 시기라서 뭐 좌당 15만 원씩 대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건을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죠. 기술자하고 공제조합은 다 끝났습니다. 시설 장비 중에 사무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왜 뒤로 미뤘냐면은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립 등기할 때 관할을 결정하면서 등록기준 사무실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요 사무실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본점 소재지가 등록기준 사무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즉, 그 부동산을 양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차를 하시죠. 뭐 요 서류들은 제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2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 즉,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사무실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혹시라도 뭐 주택이나 이런 걸로 그 대장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도가 건축법상 용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다시 또 계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계약을 하실 적에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셔갖고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 가능 시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계약할 때 서류만 보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또 실제로 사무실을 보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성 요건이라고 그래서 이게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출입문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호수에 그냥 칸막이 정도만 나눠 갖고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입문과 이 공간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 계약 사무실을 구하면은 당연히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화도 신청하고 인터넷도 신청하고 업무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하지 말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요 2가지 건축물의 용도와 독립성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요 시설 장비, 기술자, 공제자, 출자 다 끝났고, 자본금 아까 준비했잖아요. 요 자본금은 준비를 해놓고 20일 이상 경과하면은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요 밑에서 보면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 경영진단기관, 요거는 경영지도사 2명이 만든 합동사무소거든요. 요런 사람들한테 가서 기업 진단을 의뢰하면은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거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적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거를 적격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 이상 1억 5천만 원을 예금으로 유지하셔야 되는데, 단 주의하실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잔액이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원, 10원도 떨어지면 안 돼요. 1억 4,999만 9,999원도 안 돼요. 20일 이상, 그러니까 20일 이상이라는 거는 제가 기업 진단을 만약에 신청하는 날이 20일째면 20일 이상이고 21일째면 21일, 25일째면 25일 이거를 말하는데, 신청하는 날까지 절대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주면 안 돼요. 요 기간 동안은. 심지어는 아까 그 계좌 개설할 때 그 OTP 수수료 있잖아요. 뭐 10,000원, 몇천 원 되는 거, 이런 것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빠져갖고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자본금의 일정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요 자본금, 등록해준 자본금 1억 5천의 일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요 금액을 갖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 20일 동안, 20일 이상 평균 잔액 유지할 적에 저 출자금 5,070만 원은 인출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 왜냐? 이것도 등록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 2가지만 주의하시면은 적격의 기업 진단을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자본금 요건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가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뭐 법인 상호라든지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 법인 특성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가 중요하죠. 첨부 서류는 근데 여지까지 준비했으면 다 파생되는 서류들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이사, 감사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임원 명부를 제출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까 4가지 등록 기준. 제가 서류들을 다 사실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제출하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한 거지, 준비를 다 했으면은 요 서류들은 문제없이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1, 2, 3번 세트를 어디다 제출하냐? 관할, 아까 결정된 관할 사무소, 주사무소, 그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면은 시군구청 담당자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분은 임원들이 결격 사유도 없고 등록 기준도 잘 축적했으니까 건설업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이 건설업 등록을 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면, 이 법인은 건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외적으로 이분이 건설업자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발행을 해주고요. 요거는 통지가 옵니다. 받으러 오시라고. 그때 가서 면허세하고 채권 모입하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도 의뢰할 수 있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조달청 등록을 하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마음껏 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권리를 획득한 거죠. 그러나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자로서 지켜야 될 이러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해태를 하게 되면은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정지, 심지어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동시에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없이 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2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궁금하신 점, 그리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전화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설명은 다 이해하겠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혼자 하려면 자신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다 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면허 발급해드립니다. 업무 대행을 다 해드린다는 거죠.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공사업 등록, 신설법인의 토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